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니, 신나셨네요, 아주. 네? 원래 잘 웃어요. 다들 어색해서 대화를 시작을 안 하시네. 윤 대표님이 얼굴이 되게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응? 얼굴이 되게 흐려 보인다. 안무도 되게 선명한데. 수다. 들리세요? 아까, 잘 아까 들리세요? 들어오셨었는데? 아까 뒤로 나가셨어요. 다시 들어오시면. 왜 자꾸 이 저래? 신부 회장님, 우리 7시 5분에 시작하죠. 예, 그럼 7시 5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도 이게 온라인상은 조금 다르니까. 지금 어디? 예, 예. 오창훈 교수님. 지금 오늘 진행은 사회는 이구환 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발제는 김부종 교수님께서 간단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교수님 가상하면 지대로 먹었는데요. 오, 벌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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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벌써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프로게이머 같으세요. 이거를 진짜 원래 이거로 하는 거예요. 프로게이머 이거로. 같으세요. 이거로 하는 거예요. 이거. 카노스. 이건 말로. 어디 계세요? 한꺼번에 다 같이 모여 계시네? 아, 여기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 사무실에서 같이 모이시는구나. 아, 예. 저희들 들어올 때 발열 체크 안 했습니다. 발열 체크 했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야 저분들이 다행히 잘하고. 의자를 하나 뺄까요, 김동수 대표님? 아니, 오실 거예요, 이따가. 아, 누가 오세요? 신부 회장님 오신 아, 거였잖아요. 신부 지금. 회장님 이쪽 자리로 오시는 거죠? 예, 그냥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구태여 뭐 모일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아이고야. 이따가 뒤풀이 하려고 보이신 거 아니에요? 어이, 됐네. 그러면 이거를 빼고 조금 이렇게 뭐, 안 오실 거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신사동에 가까이 계시면은 잠시만요. 이쪽으로 오시고. 네. 신부 회장 자리로 치워버렸습니다. 못 오시게. 그래서 멀어졌어요. 예. 가까이 돼야 조금 될 더 오세요. 다들 어색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진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간단하게 그 각자 그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온라인 광고협회 부회장으로 있고요. 디지털 마케팅 연구에 지금 총무를 하고 있는 신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를 이거로 친다. 반갑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저희들 할게요. 여기 우리 예.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백수. 네, 저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연구회에서 운영진을 맡고 있는 이연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아대 산학협력 교수로 있는 김부종입니다. 지난주에 여기 와가지고 저희들이 잠깐 무슨 모임이 있어 왔다가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디지털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연구회의 운영위원도 같이 하고 있죠. 오랜만에 무대에서 내가 떨리네요. 네, 모두 반갑고요. 저희들이 비록 뭐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은 우리도 디지털 마케팅 연구회가 또 이런 새로운 시도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뒤에 이제 우리 진행하면서 또 다양한 얘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미에서 헤드헌터하고 있는 최하나이고요. 온라인 이 디지털 마케팅 운영의 연구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못했는데요? 아니, 그 개인 화면이 훨씬 좋네. 네. 다음 얼굴이 그- 크게 나. 예. 김명기 부장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전 한국GM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팀을 맡고 있던 김명기입니다. 지금은 잠시 무직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그럼 오른쪽 이렇게 예, 화면이 예. 다 똑같이 나오나? 예, 예. 네. 저는 지금 한신대학교 개학과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캠퍼스 또 한신대가 있는데 여기 사회혁신 개영대학원이라고 지역혁신하고 이제 사회적 경제하는 대학원이 또 한 6년 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양쪽 같이 주로 이제 뭐 지역 혁신이나 아니면 마케팅 이런 쪽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광고대 행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마스 일도 많이 도고 온광이업도 일도 많이 같이 하고 해서 디지털 마케팅 쪽 일 계속 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윤석빈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 이름은 윤석빈이고요.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네, 좀 이제 많이 친해져서 편하게 보면 좋으실 것 같고, 현재 저는 서강대학교 블록체인 진흥력 연구센터에서 사회협력 교수를 하고 있고요. 한국 블록체인 학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돼서 온라인 강의 및 그런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차영욱 편집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매드타임스 최영호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정말 디지털스럽게 하는 것 같네요, 이번 달에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 김용태 수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못 뵙고 이렇게 예. 줌에서 뵈서 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저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금 저도 줌이라는 걸 어떻게 쓰는지 몰랐는데 오늘 또 한 수 배우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즐거운 대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오디오가 안 켜지신 분이 두 분 계시고 지금 김광철님 그 오디오가 켜져 계신데 김광철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이 네트워크 문제가 있어서 나갔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한국 IT 개발자 협동조합의 이사로 있고요. 저기 문자를 좀 디지털 봐주세요. 나 지금 마케팅 화상회의 하고 있어서. 관련돼서 네. 그 예. 포럼 쪽에 좀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디오는 예, 반갑습니다. 자기 이야기 안 할 때 음은 속어야 돼. 그게 예의. 예, 다음은 디지털 역량연구소 김철수 소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간에 자꾸 튕겨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역량연구소에서 디지털 쪽 강의도 하고 과정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기 오디오가 안 켜져 동재님 인사 가능하실까요? 카메라하고 오디오가 안 켜지신다고요? 예, 그러면 채팅으로 예, 어떻게 점검 한번 해보시고 일단 그 전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대표님. 김동수 대표님 오셨네요. 오늘 여기 지금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그 김동수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김동수입니다. 네. 코로나 잘 피해 다니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진행은 전체 간단한 기조 발전은 지금 지금 파일 공유 드린 포스트 코로나 미래 전망에 관해서
그 김부종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돌아가면서 토론하는 진행은 이구환 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먼저 김부종 교수님 그 발제를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발제하는 동안에 그 오디오는 우리 예. 교수님 것만 켜놓고요. 나머지 분들은 음원 죽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런 게 좋겠네요. 이거 아니다. 이거 맞지? 내용 보이십니까? 코로나 보이시면 예.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사랑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고 지난달 4월 20일경에 제가 다른 데 속해 있는 한국마케터협회에 조찬 모임이 있어서 저희들끼리 코로나 위기 또는 코로나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으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조찬을 하면서 가볍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이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발제 정도 하면서 주로 신문기사 또 제가 아는 내용들을 이제 좀 추려가지고 몇 가지 한 거를 그냥 들고 왔더니 오늘 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려봤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고 뭐 의견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니시티브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잘 알다시피 우리 생활이 많이 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고 있는 것도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각 사진별 설명을 드릴 것도 없이 우리 생활에 크게 나눠서는 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각국의 제가 속해 있는 아시아 마케팅 협회 사람들도 그렇고 3월 달부터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생존을 하고 또 길게 또 성장까지 연결할 거냐 이런 화두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장표도 신문에 난 것입니다. 제가 요 표만 그림을 따왔는데 지난 몇 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큰 전염병이 돌고 그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 또는 산업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14세기, 16세기 패스트 천연두 또 가깝게는 20세기의 스페인 독감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큰 피해를 입고 난 뒤에 결국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르네상스라든지 또는 대농장, 플랜테이션, 중남미의 천연두가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스페인 독감 때도 인구가 감소해서 직간접적으로 결국은 대량 생산의 어떤 단초가 되었다고 이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이후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 예상은 여기는 우리가 마케팅하는 사람들이니까 디지털 가속화라고 되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없었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발전 속도, 스피드가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최재천 교수께서 칼럼이나 또는 유튜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이 큰 위기가 그냥 일시적으로 전염병이다 아니다 이것 이전에 우리 지구의 생태계가 균형이 일부분 깨져서 말하자면 바이러스나 세균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가 여러 가지 자연의 불균형 또는 인간의 과욕 등으로 해가지고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변종이 생기고 새로운 숙주로 기생을 하고
하는 내용으로 그 풀이를 해놨습니다. 자연의 위기가 왔다는 내용 중에 재밌는 게 그 나이로비 식당하고 야행성 동물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나이로비 한 식당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문명 사회나 일반적으로 절대로 보거나 먹을 수 없는 정말 희귀한 저 동물의 시식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로 봐서는 저 자연 생태계로 봐서는 우리 인간이 엄청난 위협이죠. 또 우리 최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행성 동물도 원래는 야행성이 아니었고 낮에 다니다가 인간이나 또는 천적에 의해서 생존을 위해서 야행성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최근에 뉴스나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갑자기 그 도시에 어떤 동물이 나타나가지고 거리를 활보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혹시 다 보셨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대응이 뭐 백신이나 또는 여러 가지 치료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자연과 공존을 해야 된다는 우리 의식과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 백신이 의학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행동 백신을 기본 장기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취해야 될 태도 또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경영, 환경 경제에 대해서는 물론 중요하게는 생각하지만 바로 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니까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전염병 이후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고 보니까 기업들이 생존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또 손익계산 또는 장기적인 투자 이런 것들도 지속 가능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결국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마디로 언택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지금 6가지 각 분야 각각 보시면은 뭐 우리가 지금 다 현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건 구매, 외식, 오프라인에서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광고, 은행 창구, 그 다음에 구매하는 활동들, 그 다음에 대면 중심의 업무. 저도 오늘 지금 하는 이 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주한 약간의 이유도 되지만 학교에서 이미 온라인 수업들 다 하고 있죠. 저희들도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학생들하고 실시간 또는 녹화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4월 20일경에 그 당시까지 왔던 내용들을 뭐 깊게 연구한 게 아니고 제 수준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또는 국가적으로 어떤 큰 트렌드가 있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삶의 기본적인 우리 가치관, 생각 많이 변했죠. 이미 3월 달부터 외국의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아티클 이런 걸 보니까 가족 간의 변화, 그래서 이미 코로나 베이비라는 그 단어를 3월 달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혼이 실제로 뭐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매일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혼율이 늘어난다. 이런 보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4월 달에 우리 조찬 미팅을 하니까 거기 회장님 한 분의 그 자제분이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뭐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영국에서 결혼한 지도 2, 3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 사위하고 딸이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더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뒷받침을 해 주셨습니다. 건강, 위생, 안전, 기후, 환경 등에 관심 뭐 말할 것도 없죠. 자산의 보수적 관리,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현재 아무 이상이 없는 기업들조차도 굉장히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삶,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또 삶에 대한 방향들을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산업, 비즈니스 쪽으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공존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지금 변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오프, 온 쪽이 뭐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고 온, 오프 쪽으로 급속히 가수가 된다. 우리 다 디지털에 관심이 많으신 전문가들이시니까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가속화되면서 크고 작은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그 변화 또는 적응을 시작할 것이다. 쇼핑, 진료, 수업, 회의 잘 아시죠? 실내 활동,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미 우리 각각이 겪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회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경쟁사로 온 디즈니 넷플릭스 경쟁 플랫폼이 순식간에 5천만 명의 멤버가 가입이 되고 또 닌텐도 스위치가 거의 1억 원어치 팔리고 제페토는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알게 됐는데 네이버에서 하는 모바일 아바타 게임입니다. 그냥 애들이 하는 게임이 아니고 세컨드 라이브처럼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을 그냥 아바타처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우리 인간의 그 감성이 서로 커넥션이 떨어지니까 더 번성을 하겠죠. 환경 경제 환경 경영 말씀드렸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도 저스트 인 타임 그래서 최소한의 재고를 가지고 큰 기업들 또는 세계적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저스트 인 케이스 최적의 그 재고가 아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재고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그 추세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이렇게 없어져가고 있다. 탈세 세계화. 양극화가 소득뿐만 아니고 정보의 그 양극화가 굉장히 커지면서 포퓰리즘이 반작용으로 우려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힘이 강해지면서 전체주의에 대한 필요도 있지만 오히려 전체주의가 장기적으로 볼 때 갖는 여러 가지 폐해, 부작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밸류 체인, 아까 서플라이 체인과 어느 면에서는 좀 일맥상통한 점도 있는데 많은 나라들에서 자국의 자사 제품, 자국의 그 회사들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더라도 제조 강국인 한국은 오히려 그럼으로써 혁신 제품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밝게 전망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렇게 쭉 봤는데 그동안 4월 이후로 지금 5월 13일인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게 뭐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다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사례만 가지고 좀 덧붙이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이수만 회장이 하는 SM이 지난 4월 달에 가상현실로 전용 공연, 유튜브 공연을 해가지고 거기 시청료만 24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5월 달에도 계속 이게 진행이 계속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닌텐도 스위치 거의 1억 원어치 팔렸고 제페토, 가상현실 이런 애들이 자기를 닮은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노는 라이프 게임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접니다. 이게 돈을 주고 한 게 아니고 가입을 하면 공짜로 8,000점인가 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이키 제가 구입을 한 겁니다. 그다음 바지도 구입을 한 거고 안경도 구입을 했고 신발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비록 짧은 시간의 경험이었지만 이 신발은 하나에 6포인트가 이렇게 쌉니다. 이 나이키는 브랜드가 붙었다고 2,260인가 하여튼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어차피 뭐 저하고 닮지는 않았지만 제 아바타이기 때문에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 포인트 많이 쓴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작년에 나온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케이블 TV에서도 가끔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꼭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보십사 하는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필버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5년, 10년 후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 다가올 미래에 굉장히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천만 관객.
아까 그 SM이 그 공연한 게 그냥 실시간에서 우리 인간이 나와서 한 거라면 이 포트나이트에는 이 가상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이 아바타에 미국의 유명한 래퍼가 공연을 하는 그런 게임이 또 이번에 무려 1,000만 명 이상, 1,200만 이상이 몰려가지고 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언택트. 다 지금 기업 어렵지만 우리 다 알다시피 이런 IT 관련 또 언택트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매출이 늘거나 시가총액이 늘거나 가입자가 늘거나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또 현상도 있죠. 하나 지금 제일 힘든 업종 중에 하나가 관광 그다음에 항공 이런 산업인데 여행 산업의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에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가격이 내려가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지만 그동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항공산업 또는 관광산업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환경오염, 그거를 그쪽 사람들 용어로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지나치게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또는 환경 파괴를 하는 것을 이 관광산업이나 관련된 종사자들은 굉장히 내심 이거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잘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까 이게 고민거리였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분들이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 또는 환경 보존에 이번 기회에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호기로 또 생각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나온 신문에 그 가상관광이라는 페로제대 북유럽에 있는 약 인구 몇만 명이 사는 조그마한 섬인데 여기서 새로운 가상관광의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우리가 가상관광이라 그러면은 좋은 관광지에 멋진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 페로 제도는 그 주민들의 삶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 주민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냥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자기 그냥 특별한 관광이 아니고 생활을 하면서 그걸 우리가 즐기는 겁니다. 뭐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잡고 또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고 놀면 놀고 근데 이제 모바일하고 이게 다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관광을 하는 사람은 이분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가상 관광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그런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인간을 격리했더니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도의 중심가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200km 떨어져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다 보이더라. 중국의 이 오염이 이렇게 변하더라. 우리도 미세먼지가 일정 부분 좀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우리가 느끼고 있고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요약을 하면 현재 많은 우리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전망을 보면 크든 작든 최소한 2년은 갈 것이다.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물론 백신이 좀 일찍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갈 것이라는 게 큰 측면에서 트렌드고 아무리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 생활에 필요한 산업들은 지속 가능하게 계속될 거고 의료 건강, 교육, 지금 줌 이런 산업들이 뜨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대전환이 아마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다. 마케팅적으로 우리가 그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두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기사에서 본 겁니다. 미국의 본드 캐피탈이라는 그 투자 전문 회사의 그 리더인 메리 미크라는 분이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그동안 인터넷 트렌드 리포트로 우리나라에도 그 관련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를 넣은 이유가 여러 가지 전망이 있지만 워낙 그 본드 캐피탈이라고 돈에 관련된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 분석 보고서가 약 30페이지가 되는데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거 그냥 예상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격 진료 또는
AI 기본의 자동화 등 기술과 헬스케어가 잘 결합되어야 된다는 명령,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큰 트렌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전망은 이게 자세한 내용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온 디맨드 또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들도 읽어보면 대부분 언택트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식당에 가더라도 거리를 띄워놓는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아시아 마케팅 협회에 제가 소속돼 있다 보니까 혹시 신문 기사를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마케팅의 아버지인 필립 코틀러 박사가 지난달에 이런 제목으로 아티클을 보낸 게 있어서 제가 미리 우리 신원수 부회장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한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얼마 몇 페이지 되는 게 아닌데 아시다시피 필립 코틀러 박사는 원래 경제학자였습니다. 에코노미스트니까 크게 봐서 이번 이 코로나 이후에 자본주의와 우리 소비지상주의, 컨슈머리즘의 그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동안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노베이션과 마케팅이 필요했는데 요 세 단어를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크레딧이라는 걸 구태여 번역을 하자면 필요 없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어떤 체면, 과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 삶의 본질로 들어가면서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럼으로써 우리 마케팅 활동들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게 결국 그동안 산업혁명을 통해서 마케팅적인 또 발전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자넷 벨리스라는 분이 요약을 해서 비교적 공감이 가서 이 내용을 마지막 장으로 옮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마케팅 담당자 또는 마케팅이 해야 될 일이 우리 고객들한테 또는 소비자들한테 같이 공감을 하고 또 그게 옳든 그르든 또는 나쁘든 좋든 간에 여러 가지 투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게 정부든 또는 개인 기업이든 또 어떤 사태가 생기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민첩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여력이 되면 마스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또는 할 수 있는 그냥 일부 금액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가져가야 된다. 마케팅은 한편으로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먼 미래 전략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리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또는 멀게 플랜 1, 2, 3, 플랜 A, B, C를 갖고 있는 시나리오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디지털로 향후 가속화되는 그런 큰 전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공감이나 공익은 사실 지금도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서 꼭 필요하고 민첩하게 대응을 하거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될 부분은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모인 이유 중에 하나 디지털 또는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은 장기 단기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는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큰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또는 나눈 내용들을 요약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의견을 발표하는데 조금의 발제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용서를 해주시고 제 이렇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진행하면 되나요? 네, 지금 음성을 켜고 이러려면은 번거로우시니까 혹시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발표를 하시겠다,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예, 흔들어 주시면은. 요거 있어요, 요거. 예. 요거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 김부정 교수님께서 애프터 코로나 이후 관련되는 아주 방대한 정보를 저희들한테 투하하셨습니다. 네, 아마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디지털 마케팅 연구회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 주제를 그 디지털 마케팅에 한정을 해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마케팅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미디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위에서 움직이는 뭐 디지털 소비자들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인 컨텐츠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좀 범위를 좀 제한해야지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좀 같이 이 얘기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7시 한 35분 정도 됐거든요. 8시 반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녁도 드셔야 되고, 이거 오래 하면 다들 힘듭니다. 그리고 개별 반응 시간은 최대 한 2분에서 3분은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분이 한 10분 정도 되니까 2분씩 발언 한 2분씩만 하시면은 한 40분이 그냥 훅 갑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하실 분 최대 한 3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좀 길다 싶으면은 손을 막 흔들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혹시 우리 김부정 오전 시작하기 전에 요즘 아마 학교에서 지금 이거를 온몸으로 다 겪고 계실 우리 교수님, 우리 오창호 교수님이 아마 그 가장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해요. 또 현장에 계시고, 그래서 먼저 안 하시겠다는 표심이십니까?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교수님이 조금 그런 관점에서 마케팅 관점에서 이런 애프터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뭐 우리 김부정 교수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조금 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봐야 되고 뭐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관점을 뭐 좀 제시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예, 켰는데, 예. 아니, 김부정 교수님이 진짜 폭탄을 던져주셔갖고, 고민할 게 굉장히 지금 사실 많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한테 이제 지금 1시간 반 정도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얘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냥 하여튼 김부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많은 그 분들이 많은 그 여러 그 대안이라 그럴까 변화의 측면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 중에서 사실 그게 다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잖아요. 원래 원위치로 다시 회귀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또 백신 그 뭐 좀 개발되고 뭐 이러면은 물론 이제 경제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다시 한 몇 년 후에는 기후고 뭐고 자연이고 환경이고 다 잊어먹고 다시 원래의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떤 걸 채택해서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더 냉정해야 될 필요가 좀 있기는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또 우하는 어떤 하나의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 좀 검증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중에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김부정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신 건 이제 대안이라고 그럴까요?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이제 잘 보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걸 실천하고 연결시킬 때는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 관련돼서 결국 마케팅이라는 게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화상 강의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제 강의실 수업은 옛날 한 8년 전, 9년 전부터 강의실에 아예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무선 마이크 써갖고 저는 그냥 수업을 하는데
그게 그냥 다 자동으로 촬영이 돼 갖고 학생들이 나중에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동영상을 다 보여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저는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걸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1시간 반이면 1시간, 3시간 내내 이게 이런 식으로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회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해봤을 때 이 처음에는 이게 될까? 수업 강의 효과가 어떨까? 이런 좀 반신반의 회의가 많이 있었는데 한번 해보다 보니까 이런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생각보다 괜찮네, 할만하네, 오히려 이게 어떤 장점들이 많이 있네,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너무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 특히 디지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용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계로 만들어진 거고, 이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습관화 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계기가 모자라거나 어떤 몰라서 사람들이 어떤 그 수용, 그러니까 결국 그 캐즘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건데, 이번 기회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많이 그 접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게 자기의 생활로의 하나로 습관화가 되면서 그런 게 이제 정착되는 그건 부분들이 특히 대면적인 거에 어떤 가상적인 거, 디지털적인 거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저도 그 아까 저기 그 페로 제도 같은 경우에 저도 이거 이 사례는 티타임스에 나왔던 거네. 그래서 봤는데 사실 처음에 나도 했었거든요. 관광이라는 게 누군가가 진짜 머리에다 카메라 들고서 이렇게 가서 내가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좀 현장감 있는 그 실제 내가 거의 관광객 같이 하면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벌써 했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는 라이브가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라이브 챗, 라이브 커머스, 그다음에 뭐 라이브 광고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쪽으로 좀 뭐 많이 그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광고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소비자들한테 아무리 쌍방향으로 있지만 아직도 뭐 동영상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보여주고 일부의 어떤 상호작용 정도로 있는 거로 끝나는데, 실시간 소통형 광고, 상품 확인이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 뭐 그런 어떤 형태에서의 그 광고 자체나 마케팅의 형태 자체를 새롭게 한번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융합된 형태로 아까 이제 온오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페로 제도 같은 경우에도 관광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복합 상품으로 만들면은 그 페로지도에서 나오는 상품이라든지 음식 같은 것까지도 한꺼번에 세트로 구성해서 이걸 주문하면은 그 음식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페로지도의 음식을 내가 집에서 해 먹으면서 그 페로지도의 관광을 갖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좀 더 현장감 강화지 이런 형태로 해갖고 굉장히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가 많이 만들어질 거고, 결국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런 소통의 형태에 맞게 새로운 어떤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하여튼 요 정도 그냥 생각해 본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그 교수님은 또 더 중요한 발전을 또 해버리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애프터 코로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예. 고민해야 될 거는 새로운 경험이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비헤이비어로 고착화될 거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주신 것 같아요. 보통 뭐 그렇죠. 예, 예. 그게 습관화해야 돼야지만 사실 우리 삶이 바뀌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그 습관화되기 전이라든지 강도가 약하면은 다시 원생활로 돌아가 버리는데 어느 거는 그걸 뛰어넘을 거고, 그러니까 그 캐즘이 좀 좁아지는 역할을 하는 지금 단계가 있는데, 이게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경험을 할 텐데 또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거기에 대한 그 견해나 뷰가 저희들의 앞으로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라든가 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변화시킬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관점에서 뭐 이게 더 추가해 주실 만한 분 있으실까요? 네. 뭐 어떤 견해도 좋습니다. 들어오셨으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내가 한마디 해야죠, 이런 거 좋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기, 제가 이렇게 성함을 부르는 건 그냥 부르는데. 네. 예.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 역시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업무 방식의 변화가
있을 거다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변화, 그다음 세 번째는 상거래, 네 번째 이제 라이프 스타일 네 가지로 봤습니다. 그 중에서 뭐 다들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 중에서 업무 방식의 변화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전에 이제 그 제가 GM 같은 경우 회사가 이제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이전부터 이제 그 화상 통화나 아니면 그 컨퍼런스 콜을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번에 이제 많은 회사들 재택근무를 하고 실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랩탑 하나만 가지고 전체 그 GM 임원들이 움직여서 이제 한 번에 컨퍼런스 콜 하게 되면 뭐 10여 개국 정도에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도 현실화, 이제 실제가 된 거, 현실된 거고. 그래서 이런 근무 형태가 당분간은 이제 다른 이제 글로벌 회사들처럼 이게 현실이 많이 이제 생활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해보면은 이제 많은 이점도 있고 이제 나쁜 점인데 상당히 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우리 한국 그 기업들의 이제 그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 부분은 이제 뭐 제 딸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사이버를 하다 보니까 농담삼아 사이버 대학을 다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분야도 이제 그렇게 바뀔 것 같고, 아마 그 전통적으로 잘 모르지만 아마 학교에서 가는 것보다도 컨텐츠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를 디지털 강의라든가 그렇게 단위 유닛별로 아마 유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르게 요즘 특정 이제 커리큘럼에 따른 특정 이제 주제에 대한 컨텐츠,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교육 컨텐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뭐 라이프 스타일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세컨 라이프 같은 것들, 아까 말씀해주신 그 페세토, 예, 그런 것들이 아마 밖으로 그 외출 대신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대충 느낀 건 그 정도였었고요. 다른 분들도 좋은 얘기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다시 그런 뭐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상은 그렇죠, 그죠? 저희들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뭐 한국도 지금 보면은 지금 다양한 그런 그 새로운 실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똑같은 질문은 그게 하나의 패턴으로 과연 그게 굳어질 거냐에 대한 우리 오 교수님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답을 해야 되는, 아니면 시간이 좀 흘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 보통 행동 심리학 이런 거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행동의 변화가 습관으로 굳어지는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그거를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더 길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확실히 고착되는 거는 6개월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반복하면은 그게 하나의 그 패턴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짙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 예, 신부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도 그 업무 방식에 관련돼서 저희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광고 대행사들입니다. 그 광고 대행사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영업 방식들이 광고주를 또 얼마나 자주 찾아가느냐, 광고주를 케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뭐 이게 술자리든 뭐 골프를 치든 뭐 이런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굉장히 좀 이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명절 때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또 광고주 담당자의 뭐 어떤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챙긴다든가, 이러한 스타일의 영업 방식을 주로 해왔고, 그걸 또 잘하는 사람이 또 영업 실적도 이전에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업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고, 그래서 과거처럼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 협회에서 그 설문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을 소비자를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B2B 영역에서는 이제 광고주들을 영업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매출들이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략 지금 저희 온라인 회사들이지만 대략 한 30% 정도 지금 매출이 감소한 걸로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 것 같느냐, 올해 라고 물었을 때 대략 3, 4분기 정도까지는 간다는 게 뭐 그거였고, 좀 길게 보면 올 연말 내년 초까지도 간다고도 다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업계 회사들이 코로나 이후에 대면 접촉의 영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는 디지털로 할 수 있는데 그럼 영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접촉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지금 그게 저희 업계에서는 그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흔히 지금 이야기해왔던 게 결국 영업이 아니라 퍼포먼스, 광고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광고를 했을 때는 매출이 얼마 나온다 라든가 아니면 뭐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들였다, 이런 계량화된 수치로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해왔던 그런 영업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직 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많이 몰리는 것 같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하반기 이후에 이제 분명히 이게 광고 매출은 이제 지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구조조정의 여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우려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역시 우리 마케팅 한국광고협회 부회장님 나오신 발제십니다. 실질적인 영업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최근에 골프장을 다녀왔는데요. 골프장은 사람이 터져나가더라고요. 골프장으로 영업을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딱한 분위기에서 한번 웃어보자고 한 얘기고요. 어쨌든 골프장은 요즘 부킹하기 진짜 힘듭니다. 거기는 뭐 사람들이 야외라서 그런지 별로 마스크도 안 하고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거 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대면 언택으로 가면은 영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룸에서 줌으로. 룸에서 줌으로. 아우, 좋습니다. 예. 최근에 해외 쪽에 나오는 그런 B2B 마케팅 관련되는 얘기들을 보면은 지금이 기회다 라는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면서 B2B 영업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럴 때 컨텐츠 마케팅에 포커스를 하고 회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지에 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해봤던 뭐 CSR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다른 의미로서 요즘 컨텐츠 소비가 되게 많잖아요. 사용자들이 뭐 바이러스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해서 회사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게 지금은 B2B 마케팅 우선순위다라는 그런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의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 그런 것도 하자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쪽에 저는 우리 김용태 소장님도 되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예. 저는 이제 요새 좀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자료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것은
저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능, 지능, 예, 지능, 네, 인텔리전스. 예.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라이프 쪽으로 많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좀 인공지능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그쪽에 뭐 프로젝트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코로나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길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좀 오래 가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원타임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이게 다시 뭔가 좀 되고 또 아니면 또 신종이 뭐가 나와가지고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게 계속 좀 더 텀이 좀 길어진다면은 좀 그 진짜 큰 변혁이 그러니까 전쟁이 한번 났을 때 변화가 있듯이 또 아까 우리 김부정 교수님도 과거 그 전염병이 그런 사회를 많이 바뀐 사례들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정도의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저희 우리 사회에서 볼 때는 앞으로 학교나 기업과 같은 이런 그 오거나이제이션들이 많이 구조가 변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학교에서 다 이제 사이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 간에 사실 뭐 어느 학교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딴 학교 학생도 내가 김부정 교수님 강의 듣고 싶다. 아니면 오창호 교수님 강의 듣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세상인데 굳이 내가 뭐 무슨 대학에 있다, 속해 있다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뭐 하버드에 무슨 교수가 있다. 또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는 그런 걸 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니까 학교라고 하는 그 기존의 그런 조직들이 좀 구조가 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기업들도 뭐 재택근무나 이제 그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의 구조도 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산업 시대의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해체가 되고 다른 구조로 갈 가능성이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시대 이제 이런 쪽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요새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능은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가 인공지능이고 한 가지가 집단지성인데 그런 인공지능이 2020년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키워드가 될 거다. 그다음에 집단지성 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요새 몇 년 동안 이제 블록체인이 좀 동절기를 맞았지만은 결국 그 집단지성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이 블록체인인데 그런 블록체인과 그 인공지능 그런 두 개의 지능이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부상할 키워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김선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사실 학교 얘기는 되게 지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 교양 강좌가 되게 많잖아요. 그 교양 강좌를 구태여 뭐 대학들이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되게 교양 강좌 잘하시는 뭐 500명씩 이렇게 모이는 그분들 강좌 하나를 가지고 모든 대학에 같이 돌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를 들면은 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의를 다 하면 되지 않을까? 구태여 뭐 다른 분이 그거 가져와 가지고 해석해주면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얘기와 난공불락이던 교수라는 어떤 집단 체제의 어떤 그 건이나 기득권도 심대한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의 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크가 아무리 지금까지 뭐 그런 걸 해왔다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처럼 요즘 대학생들이 되게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학교 교수가 이런 강의했는데 너도 같이 한번 봐봐.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평가하고 하는 게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계 쓰고 허당이네 뭐 이런 게 많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앞으로 회사들도 그런 조직이 내는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김 소장님이 블록체인과 또 그런 이런 집단 지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윤석빈 우리 대표님이 또 블록체인 하면은 되게 좀 앞서 나가 계시죠. 우리 윤 대표님이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바라보시는 그런 뭐 이런 사회상 이런 것들하고 또 블록체인 어떻게 접목이 될지 한번 또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참여하면 제가 5분 후에는 제가 또 온라인 강의하러 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만 또 제가 한 5분, 10분에 또 가야 돼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집에 애가 셋이에요.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고2, 중2, 중1이 한 집에 있다 생각해 보시면 참 저희 와이프가 좀 저희 말씀을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죠.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교육적 부분을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리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에 IBM 오라클 때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지난주에 교육부 장관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온라인 것 때문에 이제 호출을 받아서 갔는데 확실히 변화가 굉장히 많은 굉장히 보수적인 데죠. 교육부도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 같고요. 아까 앞에 발제하셨던 거나 지금 앞에 김 대표님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근데 확실한 거는 블록체인만으로는 안 되고요. ABCD라고 하죠.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인프라가 돼서 그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움직이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교육부, 정말 보수적인 은행권 쪽도 좀 다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빌리언 언택트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보수적인 그룹이었던 교육부라든지 은행 쪽들, 금융권이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 할 때 저도 저도 이제 블록체인과 아까 AI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그 삼각 융합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기고도 하고 있고 관련돼서 지금 제 옆에 지금 저도 집에 있는데 저희 딸아이 2명 지금 아들 다 지금 온라인 강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좀 온라인 강의 듣고 있고 또 온라인 또 이제 강의도 하러 가야 되는데 확실히 변화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력 자체가 이미 약간 백투로 하긴 너무 많이 좀 임팩트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디마이언 안에서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리서치하고 같이 공유하면 더 많은 좋은들이 있을 것 같고 저도 부족하나마 그런 아까 AI 말씀하신 AI와 블록체인 융합하는 부분 굉장히 저도 관심들이 많은 주제가 있고 잠깐 말씀드리면 AI가 많은 데이터로 인해서 답을 내는데 왜 답을 내놓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블록체인은 마치 비행기 안에 블랙박스처럼 AI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걸 답을 왜 내놨지에 대한 약간 블랙박스처럼 블록체인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좀 현재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바로 제가 이제 수업 준비하러 가야 돼서 이만 저는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 또 애를 3명씩이나 키우고 계시군요. 애국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시네. 잘해줘야 돼요, 저한테.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윤 대표님은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활동이 지금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블록체인과 AI 그리고 그 앞으로 디지털 사회가 되면은 데이터가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신뢰 이런 부분들의 어떤 블록체인의 결합 이런 것들을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게 발언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지금 우리 김광철님.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긴 한데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마 계속 다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뭐 지금 저희들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뭐 추가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대학원에서 이러닝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좀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지금 이 컨택트 코로나 퍼스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아까 베세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거를 앱을 한 1년 전에 깔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거를 좀 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자기가 3D 모델링을 해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사셨다고 하는데 실제 그거를 만드는 마켓도 열렸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 그 그러니까 모델링 핏 그러니까 패션이나 아까 티셔츠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런 액세서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디지털 패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그 오프라인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 아바타의 옷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마켓쉐어가 조금 더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런 뭐 제가 그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 실감형 콘텐츠 부분에 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 마케팅 요소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저도 그런 쪽에 좀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가상현실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좀 잘 유통해서 조그만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또 이렇게 트라이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증강현실이나 그 뭐 VR이라든가 또는 그 요즘은 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해가지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이 열릴 때 지금 사실 안 열리고 있잖아요. 네, VR도 굉장히 열릴 듯 안 열릴 듯 하면서 네. 그 기기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올인원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요즘 KT나 LG도 굉장히 피코 그 VR이나 이런 거를 오큘러스 고나 뭐 이런 쪽으로 그 인베디드 돼서 올인원 형태의 그런 것들이 저가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 그 어느 분이 라이브 얘기를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분이 라이브 말씀하셨지? 라이브 커머스. 예, 오 교수 말씀하셨었나요? 예, 예. 그 실제로 AI나 VR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그런 그 저희들의 어떤 구매 패턴이나 구매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서 저희들 마케팅 쪽이나 또는 그 세일즈 액티비티에 직접 이렇게 더 영향력이 많아지고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가속화시킬 수 있을까요? 생기긴 하겠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가속화하는데 이번 코로나가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주 우리 일단 김광철님한테 먼저 답변 듣고 예. 질문을 그 가상현실이 사실 마켓쉐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증강현실이 더 마켓쉐어가 높기 때문에 애플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 글래스 쪽으로 뭐 구글 글래스도 있었지만 그런 쪽에 그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UI나 UX 자체가 이제는 그런 증강현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발전을 할 것 같고 VR 쪽에는 뭐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 마켓 쉐어는 또 있거든요. 그 게임 쪽이라든가 뭐 요즘은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공연이나 이런 쪽도 라이브 공연도 있지만 VR로 그 4K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창원 교수님. 네. 예.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지금 현재 변화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 것들인데, 제가 아까 이제 습관이라는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단기적인 유행을 패드라고 그러고 좀 더 큰 거 유행이 있고, 그다음에 좀 마이크로 트렌드 있고 트렌드 있고 뭐 매크로 트렌드 있고 뭐 메가 트렌드 있고 철저가 되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현상이 사회에 정착됐을 때 그게 사라지는 것이 더 많기도 하고, 그게 꾸준히 뭐 메가 트렌드가 된다든지 이렇게 100년 되면 이제 그 문화, 사회의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변화가 뭐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우리의 이제 그 기업이나 뭐 학교나 뭐 아니면 산업이나 관계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그 인프라라든지 제도라든지 사람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바뀌어줘야 돼요. 한두 개의 기술만 갖고서는 사실 그냥 튕겨나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연 그런 지금 여기에 있는 변화에 맞춰 갖고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 법, 거래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들도 지금 막 뭐 어떠니 무슨 무슨 샌드위치인가 뭐 샌드박스인가 뭐 이런 규제듯이 사회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법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그다음에 거래, 그다음에 사고 방식이 다 변화가 돼야지만 쭉 같이 나가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그 사회의 그 고착성이라고 그럴까요? 이 변화를 거부하는 성질이 생각보다 저는 그동안 쭉 생각해보니까 너무 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던 거를 조금 가속화시킬 수는 더 있지만, 전혀 없던 걸 새롭게 나타나게 해서 그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한 10년, 20년 걸리는 사실은 그 변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조금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에 이르기에는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쪽의 그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라이브 커머스도 저도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사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건 있으니까 이러면은 그 매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살 수 있네. 그럼 내가 갔다 왔다는 시간부터 해갖고서 이런 게 편하네. 근데 이제 마이너스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확인을 못하네. 근데 기술이 그런 걸 갖다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줄 수 있다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는 거, 그것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느끼듯이 그런 게 되면서 가속화되면서 그런 게 좀 더 영역이 넓어지지만, 또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층의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바뀌는 것도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요번에 선거에서 봤지 서서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속도가 조금 빨라지냐 늦어지냐의 문제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바꿀 만한 충격은 아닌 것 같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오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우리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데 지금 베팅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막 이렇게 그 심화될 때 원격 의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풀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원격 의료를 해봤는데 그 결과도 환자도 되게 만족을 하고 오진율도 거의 없었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거의 한 2달에 걸쳐가지고 했는데,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번에 하는 그 디지털 뉴딜 속에서 다른 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 다음에 언택, 그 다음에 SOC까지 들어가 있는데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원격 의료는 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극명하게 보여줬는데 뺐거든요. 그게 뭐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워낙 반대를 해서 뺐다는 얘기가 지금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그 호응을 안 해주면은 못 나가는 거죠, 뭐. 그 말씀하신 게 그 사회의 어떤 수용성, 그 변화를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새로운 어떤 그걸로 그 어떤 사회적인 룰로 바꿔갈 수 있는 사회 수용성이 되게 큰 이슈가 될 거다.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그런 거에서 애자일한지를 볼 수 있는, 아까 우리 김부종 그 교수님도 마지막에 그 보면은 뭐 애자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이 여기 우리 현장에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현주 이문정 의원님하고 여기 우리 최연아 의원님도 계신데 우리 의원님 한 분 말씀 좀 하시고 싶다 그래서. 네. 저희 좀 인력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광고 대행사들 요즘에 뭐 기업들도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 광고 대행사들은 직접 잘 안 들리는데요? 아니에요? 잘 안 들려요. 예. 안 들린다고요. 마이크를 들리세요? 대표님 들리세요? 안 들려요? 비장인데. 예, 목소리가 아까보다 나요. 예. 아, 자, 네,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광고 대행사들은 지금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고요. 직격탄을 맞아서 제가 아는 대부분의 광고 대행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요즘 쇼핑이나 이렇게 잘 되는 회사들은 너무 그러니까 잘 돼서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예산을 줄인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안 되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지금 소극적으로 마케팅 비용이나 광고 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광고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축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회사가 지금 저희 회사가 아마 채용 의뢰를 받는 회사가 20군데 정도가 되는데 20군데가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종합광고 대행사들은 채용 올스톱, 정말 올스톱이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 되는 회사들도 채용이 지금 현재 거의 모든 회사들이 거의 광고 대행사 쪽에 신규 포지션은 없다고 보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 맞고요. 디지털 대행사에서 간간히 포지션이 나오기는 하는데 소규모에서 3년에서 5년 차 이런 포지션이 아주 가끔 나오고 있고,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ATL이나 BTL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워서 아예 뭐 폐업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회사들은 많은 회사들이 이미 디지털화를 많이 가속화하고 부서들도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근데 지금 더 많이 박차를 가하고 ATL이나 BTL 중심의 조직들을 대규모로 줄이면서 그 포지션에서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ATL이나 BTL 쪽의 포지션이 적어졌었는데 아예 그쪽에 신규 채용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눈에 띄게 코로나 이후에 물론 모든 신규 채용이 지금 거의 뭐 3년에서 5년 차 이상 되는 포지션은 없기는 하지만 시니어 포지션은 아예 지금은 거의 전무 사라진 형태. 그리고 지금 오픈되는, 근데 이게 전에는 그래도 일반 기업에서 디지털 쪽의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쪽도 다 클로즈나 보류가 되면서 그 개발자들, 오픈된 포지션들은 오로지 개발자 외에는 지금 전부 다 보류인 상황이라서 아마 광고 대행사 쪽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그 긴축 재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일반 광고 대행사 쪽에서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종대행이나 이런 쪽은 더 가속화될 분위기인 것 같고요. 하반기에 굉장히 다들 몸을 사리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듣던 얘기 중에서 지금 가장 그 소름이 돋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여기 또 들어와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박선미 대표님, 송미숙 대표님, 이정현 대표님 세 분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시고, 여기 또 두 분, 이현주 부장님이랑 우리 또, 우리 대표님, 잠깐만 좀 우리 여기 지금 이정현 대표님, 자리에 안 계시나요? 네, 안 계신가 봅니다. 우리 박선미 대표님. 박선미 대표님, 아까 이동 중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어느 분이 이동 중이라고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동 중이셨어요. 예. 지금 다. 송미숙 대표님은 좀 모르겠네. 이동 중. 아이고. 네, 다 듣고만 계셔가지고 두 분한테는 이 발언을 끊어드려도 말씀 못 하실 것 같은데. 예. 이정현 대표님.
답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카피. 이정현 대표님 음성어를 해놓으신 상태인데 음성어를 안 하셔서 예, 우리 이정현 대표님이 다시 온라인 되는 때까지 좀 더 기다리면서 우리 이현주 중이는 지금 온라인. 근데 이동 중이셔가지고 일동 중이라고 말을 할 수가. 네. 박선미 대표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안 들리시나 봐요. 예. 채팅으로 보세요. 그럼 무슨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동 네, 중이라고. 좀 봤습니다. 이동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 자, 우리 이현주. 저요? 네. 저는 그냥 요즘에 돌아가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이제 대학생들을 떠나서 초중 고등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생활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다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학폭이 없어졌대요. 예, 애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모든 게 온라인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폭이 없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옛날처럼 카카오톡으로도 다 증빙이 남는다는 걸 아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 생활이 평온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애들이 사회생활을 안 하냐고 하면 굉장히 게시판이라든지 디스코드 같은 걸로 굉장히 활발하게 커뮤니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생활이 익숙해지나 저희들은 이 생활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익숙해졌던 아이들이 몇 년 뒤에 세상에 나와서 저희들의 고객이 될 때는 이 아이들의 온라인에 맞춰진 사회성을 저희가 오히려 맞춰줘야지 이게 뭔가 구매 활동이라든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계약을 해서 아이들한테 사회성을 길러줘야 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서로 무시를 못하는 게 이미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모르겠지만 엄마들한테 생각하는데 1, 2, 3학년 애들이 EBS 어떤 강의쌤이 잘하고 어느 학교 선생님이 잘하고 이거를 다 평가를 하니까 선생님들도 직접 대면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차라리 공개되어 있는 퀄리티 있는 강의를 올려놓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코칭으로 다 전환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는 공식화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고 아이들한테 숙제나 과제를 그 과제를 코칭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집합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코칭이 아니라 이미 코칭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올라와서 저희는 코칭과 소규모 그룹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케팅을 할 때 옛날처럼 대규모 프로모션이 아니라 그런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애들이 치고 올라올 때 저희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쪽은 다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찾아 듣는데 이미 어디로 가야지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애들끼리 다 알아요. 예, 다 아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자료에 접근을 잘 찾아내느냐, 서치를 잘하느냐가 저희가 능력이었지만 이미 서치 능력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어디를 가야 가장 양질의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온라인상에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학습 방식으로 공유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향후의 인력 시장도 이제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인력 시장이 바뀔 것 같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람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터치하는 거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약간의 이제 갑과 을이라고 하는 그 사회관계가 역전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현주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더 이렇게 충격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든가 Z 세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마케팅 관련되는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은 밀레니얼 세대나 Z 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어쩌면 이 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하고 지금 우리 이현주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가 같은 라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이거는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가 그 키운 또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죠? IMF 세대, 또 그 금융위기 세대, 지금 코로나 세대라고 했을 때 어쩌면 코로나 세대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우리 송문식 대표님 들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들 많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한 말씀 보태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송미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비영리에 근무하잖아요. 저는 비영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의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간단하게 좀 공유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미디어, 그러니까 방송, TV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을 하는 모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오프라인이 많아요. 디지털도 있지만 학교, 교육기관, 교회, 기업 뭐 이런 대부분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기부 활동을 하게끔 하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사실 오프라인의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전국에 특히 지역본부는 거의 어떤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러서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모금 1년에 해야 되는 사업을 수행하려면 해야 되는 모금의 어느 정도 목표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막 위기다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TV 앞에 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TV 모금 광고를 어느 정도 좀 더 그 양을 늘렸는데, 물론 국내로 주로 하긴 했지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광고를 같은 이제 국내 사례로 저희가 했는데, 전체 오프라인상에서 떨어졌던 그 모금액을 그 두 개가 메이크업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모금액은 현재까지는 오히려 오버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고, 물론 그게 이제 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가 생기고 나니까 사실 기업이나 아니면 특히나 셀럽들이 이번에 기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기부한 금액 자체가 2,582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긴급구호든 아니면 어떤 재난 재해나 이런 게 났을 때 가장 크게 모금이 됐던 게 아마 2014년 세월호 때 2,273억 정도 모금이 됐대요. 그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재해로 가장 모금이 많이 됐던 게 세월호 사태였는데, 그 이후에 거의 2배 가량이 넘는 금액이 지금 현재 모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사실은 이 금액이 얼마나 제대로 잘 이제 집행이 될 것인가를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렇게 좀 감시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제 사실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 가장 사실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게 사실인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이 비영리 기관들이 사실은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큰 이슈이고, 사실은 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에서는 비영리 기관들이 오히려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되게 발빠르게 비영리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사실 그 일괄적인 물품을 뭐 내보내주고 이런 거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잘 밀착해서 이제 사회적 서비스를 주는 부분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6K for Water라고 해서 저희가 그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평균 6km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평균 6km라고 하는 것을 그 뛰고 달리는 저희가 행사를 하거든요, 매년. 근데 그게 원래는 오프라인상에서 6km 달리기를 하고 참가비를 내고 기부를 하는 이제 이런 행사인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버추얼 글로벌 6K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예전에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모집을 하면 2,000명이 신청을 했다면 이번에는 참가비가 똑같은데 2주 동안 3,000명이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뭐 기아 체험 할 때도 가정에서 이제 아니면 그룹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기아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지만 성공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런 버추얼한 행사들, 직접 모이지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 조금 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러닝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해서 이런 기획들이나 추진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차 안에서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아, 예. 사실 오프라인 행동 자체가 많이 그 활동이나 이런 기회들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런 조금 더 열린, 그러면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은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지금 말씀이신 거죠, 그죠? 되게 사람의 삶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쌓이는 열정을 그런 쪽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은 뭔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죠? 모금액이 더 늘었다는 게 그냥 냉정해 보면 오프라인 쪽에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온라인을 통한 기부에 혼자 있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더 감정적인 연대감을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감정적인 연대감. 네. 오늘 여기 한 10대분 오셨는데 제일 얼굴이 밝으시네요. 다 우울한 얘기 하셨는데 영업이 안 돼. 아니 딴 곳에 비해서 지금 기부금이 2배 정도 늘었다 그러잖아요.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아니 저희 기관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비영리 전체요. 예, 평소에 착한 일을 하시니까. 영리는 안 되고 있고 비영리는 잘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잘 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렇죠. 쿠팡도 뭐 그나마 다시 살아나고. 엄청 잘 된다고. 자, 우리 이종현 대표님 혹시 아직까지 안 오르신 것 같네요. 자, 우리 김동수 대표님. 저도요? 예, 그럼요. 저도 있는데. 방심하고 있었는데. 마우스 잡고 그냥 방심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뭐 순서를 거꾸로 보면 방금 얘기한 걸로 보면 뭐 지구상에 돈이 뭐 어디 없어지진 않잖아요. 움직일 뿐이죠. 예. 누군 안 되면 누군가는 더 잘 되고 하는 거니까. 예, 뭐 그냥 한번 해본 말이고요. 지금 인류 역사에 항상 들리세요? 예, 인류 역사에 항상 전염병은 있어 왔는데 항상 난리였겠죠. 근데 지금은 좀 양상이 다른 난리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없어지길 기다렸는데 이번에 왜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슈가 이렇게 큰가? 이유는 디지털 때문인 것 같아요. 무언가 대안이 있으니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 뭐 다른 이제 다음에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이 없었으면 이런 고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예전에 뭐 흑사병이나 있었던 중세시대나 뭐 이런 것처럼 전염병이 퍼졌을 때 그냥 없어지기만 기다리고 다시 기존의 삶을 살았는데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디지털이 있어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복잡하고 변화하려는 거는 디지털 때문이다. 아주 뭐 대안이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예. 또 두 번째는 제가 맨날 디지털 포기 1호라고 했잖아요. 근데 디지털이 어떻게 보면 강물처럼 어느 처음에 수용한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만 흘러갔는데 이번에는 뭐 내가 선택적이지 않잖아요. 어른들도 집에서 뭐 자기가 이제 온라인 쇼핑도 해야 되고요. 디지털 속에서 생활하는 방식도 배워 나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뭐 지금 좀 뜻밖의 좀 그렇게 젊은 층이 오히려 안 들어오고 저희가 좀 많이 좀 저희 젊은 층이 들어왔죠. 애들이 안 들어오고 젊은 층이 들어왔는데
좀 더 어른들이 요새 좀 적극적으로 더 디지털을 많이 공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디지털 어떤 이런 어떤 시대, 세대, 어떤 흐름이, 기술의 흐름이 강물처럼 아래로 한 방향으로 흘렀다면 지금은 바다에서 전체적으로 퍼지는 양상,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 이제 옵션이 아니라 디지털이 기본 환경이고 오프라인에서 가끔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좀 양상으로 갈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까먹었는데 하다 보니까 5분 뒤에 하실래요? 네, 5분 뒤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을 까먹었네요. 네, 5분 뒤에 하겠습니다. 네. 시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기 다들 그 시간이 지금 벌써 8시에 35분이 되어서요. 혹시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두 분한테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한 분 정도 나는 꼭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 마시고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발제해 주신 우리 그 김부전 교수님이 옆에서 보니까 지금 되게 열심히 많이 적으셨어요. 그래서 발제도 하셨으니까 클로징도 같이 한 말씀 조금 들었던 얘기들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아이고 뭐 따로 이렇게 요약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 다 전문가시고 뿐만 아니라 역시 각자 하시는 일이나 또 역할이 다르니까 각 분야에서 그 자기의 경험이나 주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새롭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배움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수 대표께서 이렇게 나이가 관계없이 강물에 이렇게 뭐 전체 바다에서 다 퍼진다 그랬는데 굉장히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 있다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먼저 노력도 좀 했지만 그런 기회도 있어서 사실 이런 이 줌 쓰는 것도 내가 보니까 신원수 부회장님이나 김동수 대표 이렇게 지난주 만나보니까 저보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어깨에 힘을 주면서 큰소리 방방 치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번 이 찬스를 잡아서 앞으로도 제가 뒤처지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생각났습니다. 또 까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예. 사실은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익숙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익숙한 건데 마치 우리한테 뭐 예상치 못했던 충격으로 뭐 블랙스완처럼 다가온 듯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두 포스트 코로나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에 현재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가고 있는 게 제일 큰 키워드가 비대면인데 디지털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아날로그가 약한 비대면 이거를 통해서 지금 디지털 세계는 확산될 것 같아요. 디지털은 지금 뭐 인류 역사에 가장 기회를 맞이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기업은 또 지금 기존의 시스템상 뭐 여행사 같은데 뭐 항공사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건데 또 우연히 잘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사태 이후에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는. 근데 과연 코로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도 대응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전 지구적, 국가적 모든 개개인에 다 영향이 있을 사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전쟁도 있고 예상할 수 있죠. 그때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느냐, 어떤 시스템이 내가 미리 갈 수 있어야 어떤 예상되는 것에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 맞춰서 짜야지 그냥 무턱대고 또 코로나가 이슈였으니까 다 코로나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양상에 대해서만 준비했다가는 오히려 다음 또 이런 전 지구적 사태에서 더 대응을 못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코로나 포커스가 아니고 이런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돼서 코로나라는 키워드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예상치 못한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스템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로나는 지금까지만, 요번만 고민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그 위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총견세라는 책도 있고요. 혹시 목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인류의 오늘이 있도록 한 그 진화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게 모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기가 뭘 통해서요? 말라리아라든가 다양한 병균들을 인류한테 옮기면서 인류의 진화를 촉진했다 그럽니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아까 뭐 김부정 교수님도 그러셨습니다만은 디지털화를 더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오늘 이 시간이 첫 스타팅 포인트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혹시 우리 신원수 부회장님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디지털 마케팅 연구회 세미나를 온라인으로나마 2달 쉬고 진행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 계속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디마인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와서 하세요. 마지막 인사 일로 오세요. 오세요. 각자 다 한 말씀들 하시죠 뭐. 일로 오세요.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김부정 봬요. 교수님 다음 달에.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 예. 다음 달에. 이관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예, 진행 수고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예, 다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빨리 모여야죠. 이렇게는 가끔만 1년에 몇 번만 하고. 지금 택시 타고 신사동으로 오십시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신사동. 신사동 김동수 대표 회사입니다. 거기 예. 공개 한번 하세요 언제? 예, 이런 극비 정보는 미리미리 좀 알려주셔야지 이제 와서 알려주시면 어떡해. 코로나라서 갑자기 6월 초에 갑자기 코로나 이태원이 터지면서 열심히 말하시는 아까 달리. 디프리 바로? 바로 디프리. 온라인 회식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각자 배달 오는 시간들이 달라서. 자,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아니 코로나 때문에 다 디지털로 갔다가 전쟁 나서 네트워크 다 끊기면 그럼 진짜 더 멘붕 올 것 같아. 네. 그럼 망하는 거죠, 인류가. 멸망하는 거죠. 그냥 전쟁 나면 사는데 다 그냥 생활 패턴을 디지털로 갔다가 전쟁 나면 네트워크 끊어버리면 더 위기일 것 같아요. 이기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저희 적응 잘합니다 또. 예. 생산도 요즘은 거의 안 되지 않아요? 항상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는 사람은. 6월 달에는 그러면 예. 6월 달에는 어떻게 할까요? 6월 달에는? 봐야죠 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상추 모종이 작년보다 3,800배 증가했대요. 3,800%. 네? 어제 제 기사 봤거든요. 뭐가요? 상추 모종 판매. 상추 모종. 모종? 네, 집에서 다들 그 애완 상추를 키워서 집에서? 키우면서 먹을 수 있고 자급자족을 하는 데서 사람들이 되게 마음의 안정을 느낀대요. 아니 주변에 되게 많아. 네, 그러니까요. 집에서 딸기 근데 저도 아스파라거스랑 탔습니다. 800%. 사했어요? 결국은 예. 부동산입니다. 땅이 있어야지 상추 있고. 그런가? 네, 화분 그만 그게 땅이죠. 화분 놀 땅이 어디 있어 집에. 그냥 땅 사십시오. 네. 마무리가 이래요. 아니 땅 사는 게 아니고 땅값이 떨어지지. 시골에 있어도 이게 다 되는데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지. 서울은 떨어지고 지방은
이제 예. 유통이 닿는 지방은 올라갈 거라고 이제 다들 재택이 많이 예. 되니까 그러면 그 이번 예. 달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달에는 상황 보고 뭐 할 수 있으면 예, 오프라인으로 가능한 한, 예, 뭐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예. 보겠습니다. 4주 있으니까, 네. 오늘 어쨌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스트가 끊어야 네. 끊어. 우리 정서상. 종료? 종료. 예. 합니다. 네, 진짜. 기록 네.